2년 전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명품 리셀 사업에 관련된 글들을 적고 있는데요. 블로그 덕분에 명품 사업에 관심 많은 분들과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명품 리셀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소에 명품 리셀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10년 동안의 노하우와 명품 사업에 대한 생각까지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일본 리셀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년 동안 온라인에서 명품을 팔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요즘에는 일본으로 여행 가는 대신에 판매할 명품이나 브랜드 제품을 사러 많이들 나가고 계시는데요.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민만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일본 리셀 사업에 많은 질문들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본 가서 뭘 사가지고 와서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돈이 되는 아이템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혹시 캐피탈이나 르메르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아마 리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르메르라는 브랜드는 에르메스의 수석 디자이너가 론칭한 브랜드이고요. 캐피탈은 일본 오카야마현에서 설립된 오래된 일본 데님 브랜드입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최근에는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꼼데 가르송이나 요시다 포터보다 오히려 이런 브랜드가 일본에서 구매해서 팔았을 때 마진을 더 남기고 판매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인기 연예인과 연관이 있으면 더 좋은데요. 예를 들면 르메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제니가 들고 나와서 유명해진 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세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원가에 많은 돈을 붙여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입고되는 제품이 많은 도쿄 매장에서는 르메르의 인기 제품들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르메르 매장에서 제니 가방을 구매해 파신다면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지겠죠. 캐피탈은 일본 브랜드이니까 일본에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할 수 있어요. 인기가 많고 돈이 되는 제품을 시장 조사하다 보면 은근히 일본 브랜드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 탄생된 브랜드 중에서도 인기 제품을 잘 선택하신다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즉 일본 리셀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본 브랜드 중에서 인기가 많은 브랜드나 한국 연예인과 연관이 있는 브랜드 위주로 시장 조사를 하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어떤 명품을 구매해 팔아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 2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라는 건데요. 첫 번째가 일본에서 탄생된 브랜드, 두 번째가 국내 유명 연예인이 자주 사용하는 브랜드. 이런 아이템 위주로 일본 리셀 제품들을 찾아보신다면 분명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해외 경험이 없고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혼자 나가서 일본 리셀을 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여권도 없는 분들도 일본 리셀을 하고 싶다고 문의를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우선 해외에 나가야 되니까 여권은 무조건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본어를 못하거나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없어도 명품 리셀 사업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일본은 치안이 잘 되어 있어서 혼자 나가서 명품을 구매해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물론 일본에 처음 나가서 명품을 구매하는 거라면 일단은 돈을 벌러 나간다는 생각은 버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처음부터 일본에 나가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쿄나 오사카에 가면 돈 되는 물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건데요. 사실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가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을까요? 전부 일본으로 돈 벌러 나가지 않았을까요? 처음 일본에 나가게 되면 매장의 동선을 확인하고 일본 분위기를 파악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한국에 가지고 온 뒤에 사업자 통관을 내서 국내에서 한번 팔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해도 보고 수익도 볼 수 있겠죠. 즉 일본 명품 리셀 사업은 계속해서 보강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처음으로 나간 일본 출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한국에 들어와서 해결하고 다시 일본에 나가보는 거예요.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바로 일본 리셀 사업입니다. 일본에 가본 경험이 없거나 일본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라도 누구나 쉽게 혼자서도 리셀 사업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경험이 부족하다면 점차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큰 돈을 버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명품을 사서 팔아보고 남기는 돈을 점차 늘려나가면서 판매 아이템도 늘려나가고 사업을 계속해 확장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세금을 꼭 내고 들어와야 되느냐예요. 사실 이게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판매할 목적으로 일본에서 구매한 제품은 반드시 사업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판매를 해야 돼요. 일본에서 구매한 제품을 관부가세 계산해 보니까 돈도 안 남는 것 같고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한두 번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몰래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신고 없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몰래 가지고 들어오면 명품 리셀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에 자주 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걸릴 확률이 있고요. 10번 안 걸리다가도 한 번 걸리면 그대로 사업을 접게 돼요. 제가 아는 분도 세금 신고를 안 하고 몇 년을 몰래 명품을 들여와 팔다가 딱 한 번 걸렸는데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분도 있었어요. 운이 나쁘면 이런 식으로 예전에 수입해서 팔았던 것까지 전부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얼마 남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품을 가져와서 팔지 마시고 사업 초창기부터 정석대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세요. 그리고 수입신고 필증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수입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일본 리셀 사업을 하면 진짜 돈을 벌 수 있느냐예요. 너도 나도 일본에 나가서 명품을 구매해 파는데 진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은 벌 수 있는데 당장 큰 돈을 벌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일본 가서 인기 많은 명품이나 브랜드를 싸게 사서 한국에 팔면 당연히 돈은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만족하는 돈의 액수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본에 가는 경비나 체류비, 식비 등을 빼면 기대치만큼 큰 돈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돈도 많이 못 버는데 도대체 왜 일본 리셀을 하느냐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일본 리셀 방식은 명품 사업을 시작하는 관문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명품 브랜드 샤넬이나 에르메스, 구찌나 프라다 전부 어디에서 만들어서 올까요? 맞습니다. 전부 이태리나 프랑스처럼 유럽에서 생산되어 오는 제품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원산지가 일본이나 한국이 아니라 유럽 국가라는 건데요. 원래 모든 제품은 원산지에서 구매해 파는 게 가장 저렴하잖아요. 이처럼 명품 사업이라는 것 자체도 한국이나 일본보다 유럽에서 구매해 판매를 해야지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엔화가 저렴하고 요시다 포터나 꼼데가르송, 휴먼메이드나 캐피탈처럼 일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일본에서 명품을 구매해 팔아도 돈은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유럽에서도 명품을 구매해 팔아야 진짜 명품 리셀 사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고 사업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명품 리셀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나 사업을 크게 운영하는 분들은 유럽이나 일본 하나의 국가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되는 명품이 있다면 어느 나라든지 날아가서 구매해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서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면 일본에만 다닐 수 있지만 결국에는 유럽도 함께 나가야 그리고 명품을 구매해 팔아야만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정리하자면 일본 리셀 사업을 통해서 명품 사업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드시고요. 향후 유럽 아이템을 활용해서 명품 사업을 계속해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명품 리셀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입니다.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건데요. 일본 여행 가는 경비만이라도 뽑을 수 있으면 만족할 테니까 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명품 사업도 결국 패션 사업이라는 건데요. 즉 판매하면 돈이 되는 아이템들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유행이나 트렌드에 맞는 돈 되는 제품이나 브랜드가 매번 바뀐다는 거예요. 이 제품 사세요. 요즘에 이게 유행합니다.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남들보다 빠르게 유행하는 제품을 찾아내고 구매해 판매할 수 있어야만 일본 리셀 사업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행하는 아이템을 어떻게 찾고 그 제품을 일본에서 어떻게 구매해 팔아야 되는지, 한국으로 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일본 리셀 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하나의 가이드북으로 만들어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일본 명품 리셀 사업을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유튜브 댓글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